네, 미국 주식 최고의 인사이트 방송 이항영의 월가이드로 이어갑니다. 자, 이항영 위원님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양입니다. 네, 위원님 3일 동안의 사상 최고가를 이어가던 뉴욕 증시가 오늘은 쉬어갑니다. 뭐 큰 폭의 하락은 아닙니다만 오늘 좀 주목도가 높은 파월 의장의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4일 만에 일제히 좀 하락 반전했습니다. 그 로드아일랜드 상공회의소에서 5천 연설이 있었는데요. 제롬 파월 의장은 뭐 특별한 얘기는 아니지만요. 주식시장을 포함한 자산 가격이 약간 고평가 있다라는 얘기를 한 거죠. fairly라는 표현을 썼는데 뭐 꽤 고평가 있다는 얘기한 건 맞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지금 금융의 안정성이 아주 위험도가 높지 않지만 지금 주식시장은 금리의 하락을 너무 또 지나치게 반영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금리 인하 분명히 예상은 돼 있지만 분명히 금리 인하가 뭐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면서 약간의 이제 경고의 목소리를 했습니다. 뭐 늘상 할 수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찌됐건 3일 연속 사상 최고가 올라가면서 겁없이 올라간다라는 표현이 있고요. 소위 RSI 같은 경우 보면 8, 90 넘는 게 위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심리가 있는 와중에 제롬 파월 의장의 한마디 자체는 주식시장에 약간은 오늘 좀 흔히 얘기해서 경계 매물 그리고 차익 실현하는 심리를 좀 나타냈다라고 일단 이해하는 정도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잠시 후에 얘기하겠지만 오늘 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2주 전부터 저희가 계속해서 방송에 다뤘던 건데요. 그 예상을 훨씬 또 뛰어넘는 실적을 발표했고 가이던스도 훨씬 좋았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뭐 조정이나 이런 것들 느낌보다는 좀 쉬어간다라고 오늘 좀 쉬었다라는 정도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네요. 네, 숨고르기에 오늘 뉴욕 증시의 판단 한번 살펴봤고요. 그럼 인사이트 통해서 조금 더 면밀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 오픈 AI 파트너십 월가는 어떻게 바라볼까? 이번 주에 시장을 올라가게 했던 핫 이슈였습니다. 엔비디아 오픈 AI의 140조 투자, 이 AI 시장이 더 확대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좀 월가의 그런 발언들과 보도들이 굉장히 주목됐는데요. 네, 맞습니다. 어제는 이제 주시장이 다 올라갔기 때문에 뭐 큰 의미가 없었지만 일단 하루 지나고 나면 도대체 엔비디아가 소위 오픈AI 손잡고 뭐 천억 달러 투자하고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됐는지를 한번 한 발짝 물러서서 생각해 볼 기회를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어제 주시장은 천억 달러 투자한 거 그리고 AI에 대한 거품이 아니다. 향후도 엄청나게 좋을 것이다. 이런 기대감으로요. 모든 것이 다 올라갔습니다.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뭐 AMD도 많이 올라가고 오라클 올라가고 다 올라갔었는데요. 실제로 어저께요. 그 발표가 먼저 이제 미국에서 나고요. 오늘 새벽에 우리 미국보다 일찍 끝난 유럽이라든가요. 그리고 한국 시장, 일본 시장, 대만 시장에서 우리가 흔히 해서 관련돼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다 올랐죠. TSMC는 뭐 미국에서도 많이 거래가 되지만 대만에서 3.5% 이상 올라갔고요. SK하이닉스도 한 3% 이상 올랐죠. 삼성전자 요즘 뭐 9만 전자 얘기하고 10만 전자 얘기하면서 어떻게도 2% 가까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의 대표적인 반도체 장비 업체가 도쿄 일렉트론 이런 것도 좀 올라갔고요. 유럽은 ASML 같은 경우 일부 이제 실적 전망 때문에 약간 내리기도 했지만 또 ST 마이크론이라든가 인피니언트 반도체가 대부분이 또 올라가기도 했었는데요. 이제부터 이제 전문가들의 시각을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 약간 보수로 보는 사람, 경계심 있는 사람 좀 다양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AI 시장이 살아있다는 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거래가요. AI 시장이 여전히 활발하다는 것을 다시 증명해줬다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 다수 의견이라고 일단 보셔야 되겠습니다. 가장 긍정적으로 보는 것은 에버코어 ISI 되겠는데요. 엔비디아의 향후 성장에 대한 확신을 표명하면서요. 주식의 목표 가격과 수익 조정치를 아예 상향 조정했습니다. 목표 가격뿐만 아니라 수익 전망치도 상향했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웨드부시는 이번 거래가 AI 혁명을 확인시켜주는 소위 확인의 순간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하이트워터 어드바이저는 변혁적인 세상이 바뀌는 그런 변혁의 시기에 있다고 하면서 트랜스포메이셔널이라는 표현을 썼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반면에 약간의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D. 데이비슨이나 번스타인 같은 것이 대표적인 것이 되겠는데요. 엔비디아가 지금 이제 그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쪽에 들어가고 이제 투자자까지 가면서 결국 투자할 수 있는 마지막 사람이 아니냐. 최후의 투자자가 되어서 너무 많은 재정적 위험을 감수하는 것에 대한 우려도 얘기를 했겠고요. 번스타인입니다. 번스타인은 항상 이제 약간 보수로 보는 경향이 있다라고 먼저 좀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장밋빛으로 보는 쪽은 아니라고 보셔야 되겠는데 여튼 권위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엔비디아가 이제 오픈AI 투자하고요. 오픈AI 또 그 돈으로 다시 엔비디아의 칩을 구매하는 거죠. 물론 실질적으로 돈을 주고받는 것은 아닐 수 있지만 결국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면
그 돈 갖고 결국은 엔비디아 칩 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이것이 바로 소위 이제 규제를 할 수 있거든요. 우리나라 보면 순환 출자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이런 것들이 일부 법적인 이슈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을 하고 우려를 하는 사람들이 꽤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약간 이상하게 법적으로 해결할 부분이 있는데요. 약간 이슈가 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다는 것도 지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앞서 잠시 얘기했지만은요. 에버코 한 곳만이 목표 주가까지 올려놨습니다. 214에서 225달러까지 올려놨고요. 투자 의견이나 목표 주가를 바꾼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에버코와 IS 하나밖에 없겠고요. 전반적으로 시각은 바뀐 건 없습니다. 다만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큰 틀에서 AI 시장이 여전히 유효하고 앞으로도 갈 길이 멀다라는 그 정도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엔비디아도 좋고 뭐 다 좋고 팔란티오도 다 좋고 다 문제 우리 현실적으로 시청자분들 생각하셔야 될 입장에서 보면 어떤 하나의 종목에 쏠려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AI의 흐름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ETF 두 개를 말씀드렸는데 오늘 하나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AIQ랑 ETF가 그 AI 관련된 ETF에서 운용 자산이 가장 큰 것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한국에도 몇 가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운용 규모를 보면 미국을 따라올 수 없습니다. AIQ가 있습니다. 49달러 정도 하겠고요. ARK 인베스트에서는 ARKQ라는 것도 있습니다. 110달러 정도 하겠고요. 다음은 블랙락 iShares에서는 Future and AI Tech ETF가 있는데 ARTY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건 상당히 저렴합니다. 45달러 정도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 세 개가 물론 더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 세 개가 전부 다 보유 종목이 다 다르고요. 투자 원칙이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를 많이 갖고 있는 거, 엔비디아가 적은 거, 팔란티가 포함됐거나 없거나 이렇게 다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개별 종목에 대한 투자가 쉽지 않은 분들 그리고 분산 투자가 필요하신 분들은 이 ETF 세 개를 좀 면밀하게 검토해 보시고 나서 분산할 수 있는 기회를 삼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오늘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늘 기술주는 쉬어갔지만 이번 주에 엔비디아와 오픈AI의 파트너십 워낙에 중요한 이슈였기에 월가의 평가들 한눈에 정리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뉴스 헤드라인 살펴봅니다. 오늘 방금 실적 발표를 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오늘 헤드라인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네, 기대했던 어닝 서프라이즈 좀 평가를 볼 텐데요. 반도체 랠리 더 이어갈 수 있을까 궁금하고요. 지금 시간외에서 한 3%가량 상승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부터 해서 거의 2주 전부터 저희가 마이크론이 이번 실적 시즌을 앞두고 상당히 특이하다. 월가 목표치가 실적 발표 직전에 벌써 한 10군데 이상이 올라갔다라고 말씀드렸고 이번에 이제 예상했던 매출이나 이익 전망치가 있었는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이제 가이던스가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앞선 코너도 얘기를 했지만요. 주당 이익은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2.8달러가 예상됐는데 3달러가 넘게 나오면서 무려 158%나 이익이 늘어났고요. 매출도 46% 늘어났습니다. 근데 정작 중요한 것은 이런 매출도 중요하고 이익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가이던스가 되겠는데요. 이 부분이 오늘 시장에서 오늘 정규장 끝나거나 시간에서 올라가고 아마 내일도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좀 월가의 목표치가 또 엄청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출 전망치가 119억 달러였었거든요. 근데 125억 달러가 나왔고요. 더욱더 깜짝 놀랄 것은 예상에 대한 주당 이익의 컨센서스가 3달러 55센트였는데 지금 오늘 발표한 주당 이익의 중간치가 3달러 75센트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닝에 대한 가이던스가 서프라이즈 나오고 싶지 않은데 이게 지금 25% 가까이 업세는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주시장에 이제 반영될 수밖에 없겠고요. 특히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총 마진율이라는 건데 이것도 45.7%밖에 예상이 안 됐었는데 이게 오늘 예상치가 51%가 나왔기 때문에 시장 상당히 반영될 거라고 보고 있겠고요. 만약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올라간다라고 보면 아마도 국내 주식시장에서 많은 분들이 더 선호하시는 SK하이닉스, 삼성전자도 당연히 바로 방향을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겠고요.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최근 한 2, 3주 동안에 10군데 이상, 정확히 12군데 이상이 목표 주가를 올려놨는데요. 제가 봤을 때 오늘 밤, 한국 시간은 오늘 밤 되기 전에요. 목표 주가가 엄청나게 올리는 증권사들이 속출을 가능성이 있겠고요. 이런 것들이 오늘 시간에 시장에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겠고요. 나스닥 시장이 다시 오늘 좀 쉬었지만 내일 또 만약 반등한다면 그 선봉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할 수 있겠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매출, 이익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가이던스. 가이던스가 굉장히 서프라이즈였다. 이 부분이 오늘 이제 내일 아마 월가의 평가가 더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보여줬습니다. 1, 2주 사이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목표가가 많이 높아졌는데 또 한 번의 업그레이드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네요. 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까지도 좀 더 긍정적인 영향이 있길 바라고요. 다음 헤드라인 이어가 보겠습니다. AI 붐, 하드드라이브의 화려한 부활,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입니다. 그동안은 소프트웨어에 대한 관심이 컸는데 투자자들이 이제 막 보상하기 시작한 부활을 하드웨어가 알리고 있다라고 좀 보도가 됐네요. 네,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요즘 이제 하드 드라이브를 누가 쓰냐라는 생각을 많이 하죠. 그래서 예전에는 하드 드라이브가 중요했는데 요즘은 이제 SSD 카드도 많이 쓰고 그러다 보니 하드 드라이브의 중요성은 떨어졌고 하드 드라이브 업체 오늘 시게이트랑 웨스턴 디지털인데요. 이게 무슨 상당사냐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신 분이 꽤 계십니다. 특히 젊은 분들은 하드 드라이브 이런 거 별로 개념도 별로 안 쓰고 이게 상당히 오래된 회사인데요. 이런 것들이 올해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S&P 500 중에서 제일 많이 올라가는 주식 중에 하나들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게 바로 AI 시대의 의외의 수혜주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대서특필을 했기 때문에 저도 오늘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저 자신도 스스로 깜짝 놀랐는데요. AI 모델이요. 훈련을 해서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소비하고 그 데이터를 삭제하지 않고 계속 보관하는 경향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수요가 엄청 나고 있다는 것인데 이제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시게이트나 웨스턴 디지털이 전 세계 시장을 이제 양분하고 있는 과점 체제를 형성하고 있는데 그 시장 규모가 작년 대비 내년까지 해서 이게 그 시장 자체가 50%가 해서 2배까지 늘어나는 겁니다. 불과 2년 동안에. 이게 엄청나게 시장이 커지고 있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요. 글로벌 하드드라이브 시장이 작년에는 120억 달러인데 내년에는 240억 달러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의 자체 보도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물론 코로나 시대에도 약간의 그런 일시적인 수요가 있었는데 지금 그런 것이 아니라 구조적인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소위 11개 예상 주가 수익 비율이 약 16배밖에 안 된다는 얘기합니다. 16배에서 시게이트가 20배 수준인데 아시다시피 나스닥 100은 거의 30배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게 비해서 반에서 60, 70%밖에 밸류이지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물론 주가는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거의 직선같이 올라가고 있고 여전히 많이 올랐다는 건 사실이지만 평가 자체는 긍정적인 시각도 꽤 있다는 걸 관점에서 하드 드라이브 시대를 좀 경험하셨던 분이라면 깜짝 놀라면서도 한번 스타디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AI의 의외의 수혜주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동안 뭐 관심이 크게 없었던 이런 종목들이 알고 보니 폭등을 했습니다. 네, 시게이트나 웨스턴 디지털 같은 그 종목들. 네, 그런데 아직 평가는 좀 낮고 이 부분을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마지막 헤드라인 살펴보겠습니다. 마켓워치입니다. 찾아라 저평가 종목입니다. 오늘 파월 의장이 주식이 고평가되었다라는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럴 때 더 주목받게 되는 게 저평가 종목입니다. S&P 500 지수 수익률을 능가했고 그 과정에서 더 저렴해진 15개 종목이 주목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앞서 이제 제롬 페월 의장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구체적으로 우리가 고평가냐 저평가 얘기할 때 가장 쉽게 한 것이 이제 12개월 예상 실적 기준 PR입니다. 그래서 멀티플이라고도 이제 많은 분들이 흔히들 이제 쉽게 쓰는 얘기가 되겠는데 아주 상식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말 기준을 보면 PR이요. S&P PR이 21배, 22배 정도였는데 지금은 한 23배 정도 갖게 됩니다. 즉 밸류에이션이 그만큼 높아졌습니다. 밸류에이션 자체가 비싸졌는데 오늘 이 15개 주식은 주가는 좀 올라갔는데 오히려 밸류에이션은 낮아졌다는 겁니다. 밸류에이션이 낮아졌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보면 주가 자체는 올라갔을지 모르겠지만 그 자체의 본질 가치에 비해서 주가는 상대적으로 떨어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이런 주식들을 15개를 뽑았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구체적 조건은 말씀드렸다시피 PR이 작년 말보다 하락했고 전체적으로 올해 주가는 올라갔다. 주가는 올라갔지만 PR이 낮아졌다. 그런 관점에서 얘기하는 건데요. 오늘 표로 먼저 보여드리면 15개 종목이 나옵니다. 15개 종목을 제가 아예 순서를 정해서 말씀드렸는데 제일 오른쪽에 보면 목표 주가 대비 평균 가격 대비 상승 여력이 큰 종목인데 여기서 깜짝 놀라시게 엔비디아가 이런 조건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상승 여력은 23% 제일 높은 주식이라 나온다는 겁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엔비디아는 많이 올랐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지만
본질 가치 대비보다는 상승력이 가장 큰 종목으로 이렇게도 분류된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뉴코도 마찬가지고요. 최근 들어 은근히 올라가는 주식이 보잉이 주식이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뭐 우크라이나다 중국이랑 해서도 보잉을 추가 구매한다. 뭐 우리나라도 추가 구매한다 계속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어찌됐건 보잉도 이런 조건을 갖추면서 상승력이 한 20% 정도 갖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겠고요. 네 번째는 벤타스입니다. 벤타스 이제 리츠니까 아시는 분 계실 것 같고요. 다섯 번째 주식이 찰스 수압입니다. 찰스 수압은 증권사이사 자산운용사인데요. 이런 조건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상승여력, 목표 주가 대비 상승여력은 15% 있는 주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1, 2, 3, 4, 5위까지 설명드렸고요. 나머지 주식이 15개까지도 다 좋은 주식을 분류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천천히 스타디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월가이드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